자, 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대섭 국민의힘 서울도본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까지. 도나스. 대통령실 또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녹취가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MBC 얘기를 좀 하면서 집회 좀 해라, 또 식사까지 또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일단은 시민사회 수석 역할이 이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해서는 네.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을 향해서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네. 그놈들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관제대모를 지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육성 파일이 나왔다. 그런데 강승규 수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예, 지난번에 이제 KBS 녹취 파일을 통해서도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때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못하게 하면 안 네, 될까? 막 나왔었죠,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사실상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제 논평이 나온 것이 그냥 그만둬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예, 이 문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장 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겁니까? 녹음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강승규 전화는 수석은. 많이 자주 하겠죠. 시민사회 수석은 뭐 시민 단체들 많이 만나서 그게 직책이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직책이죠. 네.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났다라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과연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아니잖아요. 저 장성철이 그냥 야 MBC 이거 말이야, 나쁜 XX들 그렇게 하는 거랑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에 참모가 하는 거랑은 참모가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이 것이다. 다른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하고 예.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들이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폭로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폭로라고 보면 되죠. 이 권력 누수 현상이 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신업 변호사 네.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강성규 수석의 말이 좀 논란이 또 그 네, 당시에 된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물론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서 뭐 누구 나와라 마라 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했지만 내용 자체는 동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내용도 적절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관제 데모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뭐 시민단체라든지 네. 이런 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만나서 뭐 애로사항을 좀 듣고 민원 해결도 해주고 필요한 거는 같이 소통도 해나가고 하는 자리라서 사실 시민사회 수석이 개입이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그 선은 모호하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는 얘기가 관제 데모를 시키는 것처럼 볼 수도 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그 좀 거칠지만 모호한 선은 있거든요. 선이 근데 있는데. 그 선보다는 좀 넘으신 것 같아요. 넘었다. 네, 이 말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네. 예전에 김구 선생 시절에도 1940년대 해방 전국에도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틀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실을 두는 이유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와 관이 다 하지 못하거나 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NGO, NPO들이 비정부 기구 이제 비영리 기구들이 어쨌든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만 딱 찍어가지고 사실 진보 진영의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쨌든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그리고 특히나 공영방송을 매국 언론이라고 낙인 찍고 거기에 어떤 무슨
뭐 네. 1980년대 무슨 정치 현장에 왔다 갔다 다니던 무슨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동원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매우 심각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김만배 씨 지금 허위 인터뷰 이게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 대통령실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입장을 냈는데 요거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요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랑 뭐 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매우 문제가 되죠. 네. 보니까 그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그 뉴스타파의 보도 시점이 대단히 악의적이더라고요. 보도 시점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3월 9일이 예. 대선이었고요. 3월 6일 저녁 9시 47분에 이 기사가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47분 그리고 대선을 이틀 앞둔 네. 이 상황에서 밤 10시에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거는 팩트 체크할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대장동의 초점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려놓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뉴스타파 스스로를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굉장히 정의를 외치고 있는 언론사지만은 실제로 나 몰라라 그 뭐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예. 글을 실을 수 있게 하고 사실 검증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밤 10시에 내보냈다는 거는 사실 자기들 스스로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의 대가로 또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네. 액수를 또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받았고요. 예. 뭐 대가성은 우리가 또 입증돼야 되겠지만 아하. 네, 저는 이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뭐 공작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뉴스타파가 잘못한 건 확실한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이 언론 보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바가 있으면 이거는 범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며칠 앞두고 이걸 보도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지지율이 출렁거렸다는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생각을 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던 희대의 뭐 희대의 사건이다. 예.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예. 뭐 지난 뭐 김대엽 씨 관련해서 예.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타격을 주게 한 병풍 사건 조작한 것도 있었고 저런 일들은 솔직히 많이 해요. 전 대선 캠프에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것을 좀 입수를 하면은 이거 언제쯤 이거 어디에 줘가지고 터뜨릴까? 언제 터뜨릴까? 그게 예. 뭐 전략 전술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용당한 뉴스타파라는 언론 매체는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사과까지 하지 사과했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뉴스타파라는 곳이 항상 우리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킵니다라는 것이 네. 거기에 그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모토고 명분이에요.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저널리즘의 원칙이 뭡니까? 팩트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 우리가 기사 쓴 곳에는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러한 뉴스타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부 아니면 거기에 구성원들 네. 분명히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일반 또 혹시나 또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네, 일단 저는 그 신학님 전 이제 언론노련 위원장 네. 1993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예. 그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경력이 평생 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김만배라는 그때의 뉴스메이커를 만나서 네. 인터뷰가 된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한국일보 선후배 사이에서 만난 건지 뭐 부고 기사를 보고 연락해서 만났다고 하니까 김만배 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네,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받았다. 예, 네. 뭐 본인은 뭐 출판 그 자신의 책에 대한 뭐 책대금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 그 사실은 언론윤리 차원에서 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점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사과를 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냐. 근데 대선 공작을 하려면 예컨대 뭐 이재명 앞서 이제 장성철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에서 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뉴스타파를 주고 뉴스타파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사전 검증 없이 그냥 보도를 했다. 네. 뭐 이렇다면 저는 그거는 공작이라고 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개 인터뷰 한 건이에요. 일개 인터뷰 한 건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님 전 위원장이 아마 뉴스타파 무슨 뭘 맡고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을 맡고 예.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김만배 씨하고 나눈 대화 중에 그때 이제 뉴스메이커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떨 것 같아라고 대선 직전에 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림 위원장이 어떤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이에 따라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강압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죠. 이 인터뷰는 2021년 대선 하기 전에 예.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폭로를 하고 기사로 한 것은 사흘 전이긴 하지만 네. 그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당연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TV 토론회 때 네. 계속 대장동은 윤석열이 몸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브로커 조모 씨 왜 커피 왜 타줬어요? 예? 못 얘기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TV 토론 때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재명 당시 캠프랑 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예.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바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본인의 페북에다가 이거를 링크를 하고 올려놔 버립니다. 아. 기다렸다는 듯이. 아하.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장동 건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지지율이 이렇게 발목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리고 예, 실제로 말씀 이 주세요.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로부터 일정의 용역비 같은 것들을 받아왔고 네. 그러면 이제 뉴스타파와의 관계는 이제 확실히 뚜렷한 것이고요. 뭐 그게 일개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는 핑계는 안 통할 것 같고 네. 김만배 씨가 신학님에게 직접 돈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앞서서 이제 장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제히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다음 날 바로 뭐 우상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시 이제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박성준 선대위 대변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몇몇 대변인들이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후보한테 석고대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석고대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로 실제로 토론, 그러니까 대선을 이틀 앞둔 그 상황에 3월 7일, 3월 8일에 예.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저희가 검증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굉장히 곤란했었던 적이 있어요. 답변하기 어려웠다. 답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니 그 커피 타줬다는데 당연히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 김만배 씨랑 더 유착돼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이노각권자가 이재명 대표였고 다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건을 그 당시에 대응을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이틀간의 모든 언론이나 모든 이런 방송 토론에서도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전제 아래 그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게다가 그 모든 이야기들 민주당에서 하나같이 다 실어날랐고요. 저는 공작이라고 글쎄요. 뭐 미리 사전에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후에 민주당이 이걸 쫙 다 땡겨가지고 전적 대응을 한 거는 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것도 공작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만배 씨의 이건 뭐 공작이다. 민주당이 주도를 예. 했는지는 예. 수사 여부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네. 대법원 판결에 권순일 대법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좀 도움 준 거 아니야? 힘쓴 거 아니야? 뭐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출마할 수 있도록 일을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연관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 되기를 바랬다. 잘했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허위 사실이다. 예. 이렇게 제가 요 취재 과정을 좀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만배 씨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신학림 위원장이 그 부고 기사를 보고 김만배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고 기사를 보고 20년 만에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2021년 9월 15일 성남 커피숍에서 만나요. 만나서 72분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내일 뉴스타파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 공개를 그래서 합니까? 전체 내용을 보고 판단을 좀 해봐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대장동 얘기가 찔끔찔끔 나오다가 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 신학림 위원장이 혼맥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혼맥 얘기를 막 하고 예. 그러다가 또 전화가 온대요. 그럼 김만배 씨가 누군가와 또 막 한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화가 이어지고 뭐 이런 아주 어수선한 대화가 72분 동안 이어진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전체를 보고 이게 과연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어떤 인터뷰인지 뭐 대화인지를 만나서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대장동 일부가 있으니까 신학림 위원장이 기자 출신이니까 판단해서 뭐 뉴스메이커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해봐라라고 토스를 한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뉴스타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뉴스에서 보도 가치는 있는데 검증이 안 될 때 이를테면 그렇죠. 반론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했고 조모 씨하고 그 검사 에이모 검사라는 사람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모른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답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써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네. 자, 지금 방통위 긴급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이다. 언론사 폐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얘기 좀 해보죠. 김두수 위원장님 어떻게 해요? 뭐 언론사 폐간은 예. 좀 거친 얘기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한 심각한 거예요? 거는 맞죠. 그거는 뭐 앞서서 이제 뭐 언론인으로서 프로토콜 다 지켰다고 네. 장 기자님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히 일방적인 뭐 주장인 상태였었고 그것을 뭔가 팩트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로 대선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거는 뭐 오전에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얼마나 반론 보도에 그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전화 한번 걸어본 걸 가지고 우리가 반론 보도를 충분하게 언론인으로서의 프로토콜 다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면 표를 왜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폐간이라는 건 좀 극단적인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징계 내지는 뭐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가 뭐 내일이나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방심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니 더 심각한 네. 오보도 많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차원에서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폐간, 폐업 이게요. 그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들어서가지고 그 조선일보 출신 허문도 씨 위주로 해서 네. 했던 언론 통폐합을 연상시키는 그런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요 뉴스타파는 광고 한 푼 받지 않고 99% 시민들이 10,000원씩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언론사예요. 사실상 NGO고 시민 저널리즘의 전형입니다. 그런 시민단체 비슷한 그런 그 언론 매체를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유일한 얼터너티브 매체인데 그런 매체를 향해서 본인들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다고 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황당한 발언이고요. 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대통령 말씀하실 때마다 늘 자유를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 1번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표현의 자유가 나와 네.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네. 논점이 일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뭐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언론의 탈을 쓰고 팩트가 어긋나는 내용들을 실어 나르는 거는 저는 언론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자체는 명백하게 허위였고요. 그거는 허위인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대나 아니면 보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너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권리는 근우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르게 봐야 되고 뉴스타파가 뭐 시민 언론이든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대한 언론이든 잘못을 하는 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마땅히 받아야죠. 그거는 예. 짧게 뭐 정리해 주시고 예. 방통위가 언론사 폐간 못해요. 못 시켜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는요. 허가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신고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못하고 저 뉴스타파는 뼈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와 우리는 광고 이런 거 돈 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우리는 언론사 운영합니다. 네. 공명정대하게 우리는 보도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한림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본인 책 한 권당 5,500만 원을 받는 그래서 1억 6,500만 원? 이런 막대한 돈을 받았잖아요. 네. 돈 문제와 연관이 됐다는 것이 뉴스타파에게는 훨씬 더 뼈아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의 자,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킹 김재섭, 장윤선,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친북 단체가 주최한 관동 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장 소장님 먼저 얘기 좀 유미양 의원은 들어보겠습니다.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국기문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대통령께서 직접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의 일탈 행위를 언급하시는 것이 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총련이라는 단체는요. 2001년, 2003년 대법원 판례로 반국가 단체라고 명확하게 지금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항상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그냥 북한의 대일 대표부예요. 네. 그런 행사에 가가지고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점잖을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팩트 네. 체크부터 정확하게 해야 팩트 돼요. 체크요. 예. 예. 그 진행자께서도 그 친북 단체 저기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주최한이라는 주최한.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조청련도 참여한 행사입니다. 참여한 행사다. 그러니까 저 간도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일본 저 교수에 따르면 1974년부터 예. 49년째 매년 연례 행사로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열렸다는 것이고요.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행사 실무는 도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이 맡고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여 단체로. 그리고 핵심은 일본 평화헌법 수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일본 최대 평화 단체인 평화포럼이 이제 후원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간토학살 100주년의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어젯밤에 늦게 카톡으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하고 네.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이 행사는 총련만 주최한 행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일본의 3인당 계열이나 공산당도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좌파가 문제라면 싹 다 비판을 해야지 왜 총련만 콕 찍어서 문제 삼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이고요. 또 하나는 민단 계열과 그다음에 그 주일 한국대사관 윤덕민 대사가 참여해서 기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념사에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일본 사회나 정부 문제는 일체 제기하지 않아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영채 교수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반공 전체주의, 뭐 반국가 단체, 네. 반정부 단체, 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낙인 찍어서 예컨대 이제 그 공적을 만드는 이런 방식의 일종의 이제 사냥을 하고 있다. 예.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윤미향 의원이 뭐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 간토 관련해서 조선인 간토 학살 당시 조선인 그 강제 연행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진상 규명을 오히려 우리가 100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다라는 얘기를 일본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김지섭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막 거기
주체자가 조총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 중에 조총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집행기구 중에 조총련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조총련과 같이 있었던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냐라고 하면 조총련의 그 친구들이 어떤 단체냐면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당 계열에서 나온 시민단체들 뭐 정부 기관 이런 데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친북체제를 옹호하고 네.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는 계열들이거든요. 근데 조총련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조총련이 주최한 게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윤미향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냐. 당연히 잘못이죠. 뭐 세비 안 썼다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안 간 게 된 겁니까? 세비 안 썼다고 해서 일반인 자격으로 사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태도 보세요. 예를 들면 상임위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 자리 그 태도 지적하면서 말 지적하면서 내가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데 왜 당신들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왜 내가 국민의 대표로 날 인정하지 않아라는 고압적인 태도 보이잖아요. 네. 윤미향 의원도 당연히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거기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남조선 괴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화하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시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예. 본인 혼자 간 게 아니라 남편인 김삼석 씨 그리고 신우이 이런 분들 다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김삼석 씨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그렇죠. 4년 선고받았고 2016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여기서 인정됐던 혐의가 뭐냐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을 했고 금품 수수를 한 혐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달이군요. 본인을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유튜버들 명예훼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윤미향 의원과 네. 그 가족들이 북한과 뭔가 좀 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쪽이랑 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하니까 야 이건 뭐 하는 거냐? 네. 네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두 가지만 없죠.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아사히 신문의 역사 전문 기자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씨가 있어요. 이분이 관동 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100년이 다 되도록 이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다. 네. 당시 살상의 대상이 됐던 건 조선인이 제일 많았고 물론 이제 그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집에 불을 질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매도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학살한 피해자가 기록으로만 네. 6,600명이 넘는다. 그런데 100년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왜 간토 학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거지. 이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조총련 뭐 북한 뭐 남조선 괴뢰도당 뭐 때려잡자 이런 행사가 아니라 간토 대지진 당시에 있었던 조선인 학살 문제를 진상 규명하고 인권과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민사회 연대 사업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총련과의 교류 전체를 다 반국가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 200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제일 조선인 학교 학생들 그 굉장히 린치도 많이 당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하고 무슨 몽당 연필인가 네. 그런 그 영화 배우 누구죠?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시민운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실상 한일 간에 있었던 풀뿌리 교류가 전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필요하다. 그냥 윤미향 의원이 싫은 건 알겠어요. 윤미향 의원 자체가 너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으나 그와 별개로 이 행사의 핵심은 간토 대지진 100주년에 맞서서 당시에 있었던 조선인 학살 네.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였다. 요 얘기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금 일본 관방장관이 조선인 학살 기록 없었다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요 얘기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 소극적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지난 그러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이런 진상규명 요구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네. 요구 안 한 것은 안 한 건데 왜 그런 진보 정권이라는 곳에서도 왜 이러한 행위들을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조총련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조총련의 그 조선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2016년 창립 60주년 행사 때 미국과 일본의 괴멸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에게 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이쪽과 연관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아니 왜 꼭 조총련이 주관하거나 주도하는 행사에 가서 꼭 간도 대지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들 명복을 비냐고요. 민단 그러니까 민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 저기 조총련이 주도한 행사가 근데 아니라니까요. 집행 기구로 들어가 시민단체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들도 들어가 다 있던 원오브 조총련이랑 데미지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원오브 데미지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된 주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총련만 시민사회가 문제가 많이 아니라니까요, 했어요. 거기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오늘 오후 1시에 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니까요. 오늘 입장문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죠. 그 시민 네, 김재수 단체들이 위원장님. 네.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 단체들이에요. 아니라니까. 조총련만 문제가 돼. 그 일본 사회당 민족문제연구소가 계열에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니까 등이 제가 포함이 돼 말했잖아요. 있어요. 대다수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일본에 있는 그 시민 단체들이 대부분 일본 사회당 계열이랑 괴를 같이 하는 조총련의 친구들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윤석열 정권 믿고 싫더라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조총련과 뭔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민주당에게도 안 좋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면서 이념 문제 강조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야 윤석열 정권 이거 이념 문제 강조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결정적으로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봐라 네. 너희들은 북한 대변하는 조총련과 결합하는 그러한 전임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비판. 라는 식으로 비판을 몰아가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간토학살 백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한국에 구성이 돼 있고 2차원의 집회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그 방법을 들고 나와서 지금 피해자들이 네. 원하지 않고 있는 해법이고 반드시 당시에 있었던 전범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가 대신 대리변상을 하겠다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녀상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쫓아다니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진상규명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친북 단체들 규탄해야 될 것은 규탄해야 되고 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도 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게 중심이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네, 관동 대지진 이게 학살 규명에 있다. 그럼 민단에서 해도 예, 되는데. 알겠습니다. 민단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뭐 계속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째가 됩니다. 오늘로.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없고요. 또 여당에서도 아직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이거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장 소장님부터 한번. 네. 그 어떠한 정치권에서 네. 또한 각부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날 그냥 것이다. 질문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예. 위해서 하는 원론적인 얘기지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우리가 꼭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자리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안 만나요. 안 만날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협상의 파트너로 이재명 당대표를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단식한다 그래가지고 위로하러 갈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난, 조롱, 뭐 비아냥 이런 일들이 더 강해질 거예요. 여의도 정치 문법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손잡아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옛날 같으면 뭐 정무수석 보내서 위로하고 아유 이제 그만 굶고 일하셔야죠 뭐라거나 그리고 과거에 그랬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네. 그
저 드루킹 특검 때 단식할 때도 그 추미애 대표가 갔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 협치를 떠나서 뭐 협치는 지금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네. 같고요. 인간된 도리로서 어쨌든 밥을 굶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정치가 휴머니즘조차도 말라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도리 이런 우리가 아무리 좀 뭐 미워하고 싫어해도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이거는 글쎄 대한민국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그나저나 이 들었습니다. 무기한 단식 선언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됩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네.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내서 단식한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재미를 보셨어요. 인지도도 많이 오르시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대항마의 이미지도 많이 얻으시고 근데 그 재미를 이번에도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 뭐 느낌적 느낌인 건데 승부수가 잘 안 먹힐 것 같은 것이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안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모호하게 던져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 통과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관철시켜야 되는 아젠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걸 사과하게 되면 내가 민주주의 훼손했습니다를 인정하는 셈인 건데 그거 그냥 그 대통령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받지도 못할 이야기를 던져놓고서 단식을 하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이 단식의 목적이 어떤 뭐 민주당의 회복이나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있지 않구나.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맞아요. 단식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아젠다를 던져놓고 단식을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이 단식은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나를 위한 단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승부수가 제대로 안 먹힐 것 같다는 그게 거죠. 검찰 조사나 뭐 체포 동의안 이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앉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누워 있는 사람 보고 기력도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저기 조사받으러 오세요.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 또 국회에 던져요.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좀 검찰도 볼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의 효과는 이미 200% 이상 달성을 했어요. 달성했다고 어제 보시는 상징적인 겁니까?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이 가서 아유 화이팅 하시고 뭐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명계들도 이상민 의원 정도 제외하고는 네.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단식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부 결속용이라는 단식의 효과는 분명히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간 게 저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기분 나빠했을 것 같다. 그냥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드리죠. 소리를 좀 했다고 정리해 주시죠, 장윤선 기자님. 네. 대통령께서 예.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75%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75%의 국민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은 판단인 거냐 문제 제기하면서 국제해양법 제소해라. 이거 요구 왜 분명하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개각해라, 쇄신 네. 개각해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각한대요, 개각. 대국민 사과 문제도 사실은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 네. 오송 참사는 대통령 현장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느닷없는 황당무계한 인재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거 요구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편에서 반대했던 사람도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만 국민이고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거나 찍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적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 반대파를 끌어안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현해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야당 지도자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각종 범죄 의혹 때문에 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를 처리를 당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에서 저도 저런 요구를 하는 하나만 것은 더 말씀드리면 네, 김재수 위원장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응하셨을까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를 들면 개각을 단행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콧방귀도 안 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각을 요청하고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한테 이거 해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대통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무의미한 단식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단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쭉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예. 이게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참. 뭐 어찌됐든 죽기를 각오한 단식이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뭐 119 타고 쓰러질 때까지 그때까지 단식은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7년 전에 광화문 단식 때도 당시 성남시장 시절일 때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비장감이 네. 많이 있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퇴로도 출구도 없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싸움을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본인 스스로 또 이거 끝날 때까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예. 없다 이 말씀으로. 예. 근데 어쨌든 정치인이 예, 정리해 목숨을 주십시오. 걸고 단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 거고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참 이재명 대표 속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장 소장님 미워해가지고. 오늘 토크킹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 김재섭 위원장, 장철수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